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급등주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1시 주식온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국내 증시를 두고도 전쟁 관련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현재 상황은 어떨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서로 다른 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0.54% 하락하면서 2,57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많이 회복하면서 플러스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0.1% 상승한 764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도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6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면서 그래도 지수를 조금씩 끌어올리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만이 물량을 덜어내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조금씩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보시면 그래도 장 초반과는 조금씩 다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출발할 때는 거의 다 파란불을 켜고 있었는데 현재 삼성전자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불을 바꿔가면서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관련주는 장 출발할 때부터 빨간불을 켰었는데 현재도 플러스권에 안착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많은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불 켜고 있고요. 바이오도 흐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흐름을 다시 한번 불 붙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테오젠, HLB는 조금 빠지고 있네요. 알테오젠은 조금 올라가면서 리가켄 바이오까지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멘토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민푸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이어서 좀 걱정이 많았어요.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낙폭을 조금 만회해가는 모습이 나와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은 쉬어가는 장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내일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은 사실 원활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오늘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없어요. 전일에 이제 뉴욕 증시가 일단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죠. 이제 그 이유가 뭐 미사일 때문이다, 뭐 제조업 지수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많지만 제조업 지수가 지금 6개월 내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 위축 국면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또 전쟁이 뭐 사실 오늘 하루 이틀 일인가요? 2년 전부터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있었고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뭐 요 전쟁이 조금 더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이제 직접 타격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충격을 받았죠. 저는 이게 좀 오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시장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뭐 공포 때문에 투매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휴일이 좀 지나고 좀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은 다시금 좀 제 자리로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퐁당퐁당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한 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서가 조금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번 주는 어쩔 수 없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볼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두 가지로 추려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오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가 이제 오는 15일부터 정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와 관련해서도 멘토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시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포커스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어. 바이오가 일단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섹터별 순환매라고 하죠. 어떨 때는 치매가 갑자기 급부상을 하고 네. 어쩔 때는 이제 비만약이 이제 급부상을 하는데 지금 위고비가 나오기가 이제 날짜가 정해졌고 가격대도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위고비가 나오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요. 그리고 일단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 섹터 중에 종목들 중에서 재료가 많은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목이 치매도 개발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진단 기기도 이제 개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 많은 게 좋은데 일단 이 위고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요. 시장 규모가 이제 1,780억 원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이게 작년만입니다. 작년만이고 웬만한 여성분들은 이제 비만약에 대한 사실 이제 관심도가 이제 좀 높죠. 저는 아직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어쨌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어요. 지난해만. 그러면 앞으로 사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비만약이 지금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데 요거를 조금 상쇄시키는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더 커질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위고비가 지금 올 1분기에만 매출이 1조가 넘었습니다. 거의 2조에 가까운 1조 8천억의 매출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건 삭센다라는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이 같은 회사에서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삭센다가 지금 점유율이 37.5%거든요. 근데 얘보다 삭센다의 이제 안 좋은 점을 보완한 위고비가 출시를 하게 되면 이 점유율을 앞서기는 당연하겠죠. 거기다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덴마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좋은 이제 이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 덴마크 회사잖아.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 뭐 바이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라는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 문제는 그겁니다. 위고비에 그 이제 경쟁자가 있어요. 어떤 거죠? 미국의 이제 네. 비만 치료제로 이제 마운자로라는 말인데 원래 이 마운자로가 당뇨 치료제였습니다. 아. 그래서 당뇨 치료제인데 부작용이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얘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바뀌었어요. 부작용이 상당히 좀 당기는 부작용이네요. 그래서 이 이제 부작용만 이제 좀 다시 살려서 비만 네. 치료제로 다시 이제 이게 이름이 젯바운드인가 약간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를 나오고 있는데 위고비가 나오면서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급하지. 그렇죠. 이거 덴마크가 다 점유율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한 미국이 그래서 이제 좀 앞당겨서 출시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같이 이제 마운자로가 출시가 된다면 한 번 더 이제 상승 동력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비만 치료제 이제 관련주로도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가 같이 섹터별 순환멸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고비가 2주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운자로가 언제 나올 것인가. 그러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위고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죠. 위고비 말고 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네, 그렇죠. 이 바이오 안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황제주 자리를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생물보안법에 대한 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대장이죠. 네, 그렇죠. 네, 대장이 가면 이군들도 따라가겠죠. 같이, 그렇죠.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내년에 코스피 2위를 이제 달성한다는 전망이 이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에 대한 근거가 그거예요. 그 옛날에 그 2년 전에 우리 IRA,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그게 통과한 후에 2차 전지가
엄청 얼마나 갔죠. 시장을 그냥 주도했죠. 네. 그게 2년이나 걸렸어요. 음.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랑 그 과학법 통과 후에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한 게 또 2년 정도 그렇게 이제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도 아직 하원밖에 통과를 하지 않았는데도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죠. 이게 통과가 된다면 최소 한 2년 정도는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삼바가 지금 시총 2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 자체가 일단 헬스케어 그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 동력이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서 5위 그 종목들이 2차 전지, 헬스케어, 자동차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랑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향 전망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이제 소비가 조금 이제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부진한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랑 헬스케어, 2차 전지는 이미 시장을 주도했던 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헬스케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8월 이후에 지금 주식시장이 좀 조정이 이뤄지고 있죠. 이제 그때 조정이 이뤄지면서 이제 주도 업종이 바이오로 좀 옮겨갔어요. 이제 최근에 이 헬스케어 시총 비중이 지금 한 11.5%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16년 이후에 2포인트나 벌써 높아졌습니다. 이미 2포인트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23년 작년만 해도 우리가 실적 개선이 굉장히 큰 상승 동력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돈을 잘 버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게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기대감을 형성을 시켜주죠. 지금 그런 거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평가됐던 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던 종목들이 지금 좀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좀 흐름이 바뀌는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러한 이유가 이제 9월 코스피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 이제 헬스케어가 좀 이제 아웃퍼폼을 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가 요즘 시장 안에서는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재료가 작용을 하고 있죠. 비만 치료제 테마 안에서도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계속해서 또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챙겨올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 보통 이 사람 심리가 내 거가 5% 오르더라도 다른 종목이 10%, 20% 오르면 또 배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그럼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 챙겨올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유, 제가 요즘에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몰빵 막 약간 이런 좀 위험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바이오가 좋거든요. 네. 이제부터 좀 이제 재미없는 얘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우리 종목 얘기할 거니까 이제 펜하고 딱 노트 드시고 이제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할게요. 랩지노믹스거든요. 지금 랩지노믹스가 이미 월요일에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였어요. 지금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빨간 선 위에 주가가 존재하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요거 볼린저 밴드 상한선인데 여기를 뚫고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강세라는 겁니다. 지금 랩지노믹스가 시총 2천억짜리 종목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유전체 분자 진단 기업인데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게 두 가지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 요렇게 받았어요. 이게 뭐냐? 지금 미국에 클리어랩을 4개를 확보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에 IMD를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걸 인수하게 되면은 이 클리어랩이라는 것 자체가 진단 수탁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자회사 4개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것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랩지노믹스가 요걸 인수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출현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인수를 하고 나서라도 원래 이런 인수 같은 이슈로 가는 종목들은 인수가 되면은 재료가 소멸성이 좀 강하죠. 근데 얘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요 인수를 통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수 끝나도 들고 계세요라는 말을 쓰면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전망은 그러하니 일단 인수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 인수하고 나서 상황을 좀 더 보고 좀 더 보유를 하고 있을지 아니면 이제 수익 실현을 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랩지노믹스가 하나가 끝났고요. 이 랩지노믹스가 사실 그 전에 굉장히 종목의 그 변동성이 좀 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큰 하락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눌려왔던 이 수급들이 지금 좀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HL 사이언스입니다. HL 사이언스가 이 시총이 좀 작아요. HL 사이언스. 시총이 원래 그래서 제가 좀 시총 작은 종목은 잘 접근을 안 하는데 지금 바이오가 워낙 대세니 아예 접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이오 종목들이 시총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작아서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왜 또 갖고 왔냐면 중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바이오 기술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중국 시장에 이제 좀 눈을 돌린다.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할 것이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강세인데 한미약품하고 지금 협력 중입니다. 한미약품이랑 이제 협력을 하면서 상해파마랑 같이 이제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 지금 중국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중국의 투자가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 좀 협력한다 이런 소문이 돌면은 주가가 이렇게 강세가 보인다는 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다인이거든요. 이 종목이 제가 지금 되게 관심이 많아요. 바이오다인이 원래 지금 그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이 좀 개정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WHO가 지금 자궁경부암 가이드라인을 바꿔버렸어요. 개정을 하면서 이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생긴 거죠. 이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독자 개발한 특허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이미 실시를 했어요. 어디랑 했냐? 전 세계 1위 기업인 로슈와 같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20년 독점 계약을 19년도에 했어요. 근데 19년도에 이 기술 이전 계약을 한 게 왜 지금 강세예요? 요게 이제 내년에 이 장비가 좀 판매가 될 예정인데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되면서 로열티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지금 이 전망으로만 봐도 로열티 규모가 수천억 원이거든요. 이 전망만 맞더라도 이제 실적 개선이 엄청나게 로열티가 엄청나게 받아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강세인데 지금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이게 시작일지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기대감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모멘텀을 줄 거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가 최소 2년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갔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 로열티의 규모가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좀 구체적으로 된다면 더 큰 이제 시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 정말 재료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멘토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3가지를 만나보면서 정말 이렇게나 이슈들이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랩지노믹스 한번 살펴봤었죠. 미국 전역을 케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IMD를 인수를 하면서 클리어랩을 4개나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불붙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또 HL 사이언스는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으로 한미 약품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해 파마를 통해 또 더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바이오다인까지 만나봤습니다. WHO가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면서 추가적인 검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세계 1위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무려 독점으로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이슈들로 계속해서 상승 탄력 제대로 가져가는 종목들 멘토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관심이 많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만큼 여러분도 이 종목을 눈여겨보신다면 좀 수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하지만 오늘의 설명과 더불어서 내가 추가적인 전략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는데 이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민푸른 멘토님과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전략들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상황이 여러모로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하나씩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멘토님 전쟁 확산의 우려도 커져가고 미국에서는 항만이 또 파업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정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증시에서는 그러면 어느 쪽에 조금 집중을 해보는 게 우리가 이 수익을 챙겨올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죠. 좋지 않은데 이 매크로 이슈까지 이렇게 터져 버리면서 테마주가 조금 더 활개를 칠 수 있다. 이런 시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항만 파업이 지금 요 공급망 우려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물류가 이제 쌓이면서 이제 이 제품들이 돌지 않게 되겠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운임까지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파업을 하는 노조의 요구가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조금 과합니다. 왜냐면 그냥 임금 인상이 뿐만이 아니라 이 컨테이너 하는 그 항만 전체에 자동화 기계를 일체 넣지 말아라라는 게 요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동화 기술이 지금 개발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안 쓰고 사람으로 인건비로만 쓰게 된다? 이건 사실 시대에 역발상하는 이런 요구기 때문에 저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인상을 많이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파업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시장한테 맡긴 거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 시장 논리로 자본주의로 가라. 요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후에 나오고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요 파업이라는 이슈 때문에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 좀 이제 천천히 이제 2부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뉴스 속보로 다 봤으니까. 그래서 요건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두 번째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터진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우리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항만 파업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증시 안에서는 수익을 챙겨올 수 있는 구간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전쟁 관련된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주식원 함께 하시면 급등주 AI 포착 종목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AI 시스템이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냈을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이렇게 4가지 종목부터 우선적으로 추려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국제 정서와 관련한 종목들이 다 AI 시스템에 포착이 되어 있죠. 흥하해운부터 GSE, 대성에너지까지 저희가 잠시 후에 전쟁 관련 그리고 항만 파업 관련해서 이슈들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13분경에는 슈어소프트테크를 우리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테슬라와 관련해서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AI 시스템도 포착을 한 종목 해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나도 그때그때 시기 적절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0분부터는 문자 받지 않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급등주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주식원에서는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AI 시스템이 선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앞서서 간략하게 만나봤었는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만나봤던 이슈와 연관되는 종목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흥하해용부터 살펴볼까요? 9시 1분이죠. 장 출발함과 동시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낸 종목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이란에서 석유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였죠. 그래서 지금 해운주들이 다시 한번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자, 멘토님 오늘 흥하해운 AI 시스템이 잡아냈는데 어떻게 앞으로도 좀 괜찮은 흐름 가져갈까요? 해운 관련주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굳이 우리가 파업이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 해운주의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이렇게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AI 포착 요거가 굉장히 좋다고 느끼는 게 초보자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들만 일단 포착을 하고 거기다가 요거 하나면 사실 그 HTS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HTS가 사실 어려워요. 초보자들이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HTS가 약간 우리 뇌 같아요. 쓰는 게 20%, 10%가 될까? 이럴 정도로 차트만 거의 보고 뭔지도 갈라나 말라나 뭐 이런 것만 보고 있죠. 제가 요거 오늘은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방송에서는 좀 사용 설명을 좀 하면서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흥하해운이 무슨 회사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초보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종목 분석 이런 아주 좋게 다 나와 있어요. 무슨 회사인지, 시총은 어떤지, 그다음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유동 비율이 얼마인지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시총이 일단 5,700억이에요. 그러면 한 6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덩이가 굉장히 너무 작지 않다. 지금 이 종목이 가격이 2,000원대인데 시총 6천억이면 굉장히 좋거든요. 유동성 공급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기업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 중요한 게 유동 비율이에요. 요거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동 비율을 왜 봐야 되냐면 만약에 이 회사의 주식이 70%가 시장에 깔려 있다? 이러면은 그 흔히 말하는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좀 이 세력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요. 왜? 시장이 풀린 주식들이 많으니까 70% 이상, 60% 이상이 풀려 있다면은 이 시세를 좀 조장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 비율이 29%밖에 안 된다. 30%도 안 깔려 있다. 시장에 안 풀려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이제 짚어드린 거고 이 종목이 개장하자마자 이제 포착을 했거든요. 지금 시장 영향 때문에 하방 압력이 좀 있어서 좀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금 저번 달부터 좀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이평선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주식 고수들도 많이 쓰고 초보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길면 길수록요. 이동평균선이 막 많아요. 5일 이평선도 있고 뭐 10일 이평선도 있고 20일 이평도 있는데 숫자가 크면 클수록 길게 봐도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1평이다. 요 지금 점선이 121선이거든요. 121선이라는 거는 120일 동안 주가가 여기를 존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상 가면 강세, 여기 아래 가면 약세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보자들 지금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 121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여기 저항을 받고 있다고 해서 지금은 약세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추세로서는 단기적 추세로서는 지금 이 상승 좀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강세인 구간이고 중요한 게 또 여기 21선입니다. 21선은 뭐냐? 여기 노란색 선이에요.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21선이 지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이 초록색 선하고 만나서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교차가 된다면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디까지? 장기적 전 고점까지가 이제 가장 큰 목표가고요. 그 전에라도 이제 매물대가 지금 이 정도에 있거든요. 2,800원 선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8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해운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 한 2, 3주 최소 2, 3주까지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제 파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임에 대한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요런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파업뿐만이 아니라 전쟁도 해운주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물류를 실은 배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원래 가던 이제 경로가 있겠죠. 근데 이 전쟁 여파 때문에 원래 가던 경로대로 못 가고 돌아가기 때문에 운임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해운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들썩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이 관련주는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어느 기준으로 봐라? 요 점선 있죠? 이 121평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돌파 안착을 한다? 이러면 2,800원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지금 들어가면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손절가는 짧게 이 초록색 선입니다. 61평. 61평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세세하게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으면 뭐 얘기할 말이 많겠지만 초보자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게 지금 굉장히 좀 쉽게 되어 있다. 요 차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흥하해운을 통해서 해운주 전반의 흐름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최소 2, 3주 정도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죠. 흥하해운도 지난달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HT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동 비율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0% 미만이라면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망이 좋고요. 앞으로 또 60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낸다면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오늘 장에서도 슈팅이 나온 종목이었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 종목들 여러분도 AI 시스템과 함께 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이 AI 시스템을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중 이벤트입니다.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는 거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장중에 급등세를 연출하는 종목들 여러분도 AI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이슈로 묶이는 종목들 한번 묶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마찬가지로 9시 1분경 장이 출발함과 동시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낸 종목이죠. GSE와 대성에너지 함께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스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중동에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흥하해운과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해운주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만 관련된 이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중동 리스크만 안고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재료도 또 있죠. 네. 대선. 아, 일단 트럼프가 된다면 네. 이 1차 에너지들이 아주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제 가스나 석유, 이제 이런 화학 물질들이 좀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요 이제 우리 좀 매장이 되어 있는 요런 원자재 수급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가스가 요게 어제 제가 사실 미사일을 누가보다도 먼저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5일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유가 차트를 국제 유가 차트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급등을 하는 것을 보고 내일도 GSE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네, 전쟁 난 줄 알았는데 단지 미사일 때문에 이렇게 갔다고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찌 됐든 어제 그 유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가스 관련주나 이런 이 석유 관련주들이 좀 갈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GSE랑 이제 대성에너지의 차이를 좀 볼게요.
얘네 둘이 같은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는 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란하고 이스라엘 둘 다 이제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에 유전이 많기 때문에 중동 지역 전쟁은 유가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러시아랑 이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이런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어찌됐든 요 전쟁 이슈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좀 이제 올라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GSE랑 대성에너지 두 개 다 접근하면 상관없지 않나요?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GSE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지금 수급이 많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 기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외국인 기관.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이 차트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HTS를 쓰려면 막 종목별 투자자 막 이렇게 쳐서 찾아봐야 되는데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GSE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어요. 자, 그럼 대성에너지 봅시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수급은 적은데 기관 수급이 꽤 많습니다. 기관 수급이 많기 때문에 기관 수급을 사실 따라가는 분들도 계시고 외국인 수급만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꼭 하나를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두 개를 좀 조화롭게 같이 보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 뭐 이제 두 양쪽에서 순매수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뿐이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찌됐든 기관이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GSE보다는 대성에너지가 더 낫지 않을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AI 포착이 지금 이 포착 시스템이 잘 잡았던 게 두 종목이 가는 흐름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이제 대성에너지와 GSE가 이제 액면가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진짜 가는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GSE가 가면 대성에너지도 갈 확률이 높고요. 대성에너지가 간다면 GSE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21평, 이 노란색 선이 또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골든 크로스가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노란색 선이 이렇게 가게 되고 초록색 선도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이 교차 부분,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교차 부분이 일어났을 때 주가의 상향을 굉장히 높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런 지표 중에 하나예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은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항상 목적이 중요해요. 나는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짧게 잡아야겠고요. 그다음에 나는 일주일 정도 또는 한 달 정도 봐야 된다 라는 이 관점에 따라서 목표가가 정말 크게 바뀌거든요. 저는 그래서 큰 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일단은 1차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00원 부근이네요. 한 1,600원 정도 되겠는데 요 부근에서 1차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한다면 그 다음 매물대인 11,750원 요 부근이 2차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 정도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를 내 관점에 맞춰서 잡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도요. 손절가 짧게 잡으세요. 왜냐하면 이 가스 종류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이제 뭐 오일 지표가 이제 수요일마다 나오는데 오늘이네요. 오늘 밤에 이제 오일 지표가 뭐 재고가 많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원자재는 좀 이제 손절가를 짧게 잡는 것으로 61평 요 라인 9,700원, 9,600원 뭐 요 부근으로 잡으시는 게 안전한 매매가 되겠죠. 일단은 이 GSE랑 대성에너지만 이렇게 보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남겨주세요. 네, 가스 관련주로 엮이는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까지 두 개를 묶어서 살펴봤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긴 합니다만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으로 본다면 GSE보다는 대성에너지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단기 상승 추세 보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흥하해운과 마찬가지로 이 21선 그리고 61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낸다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관련주들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조금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잡는 게 좋겠다라는 추가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런 멘토님의 의견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내가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같이 해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멘토님의 앞으로의 향후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늘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내가 챙겨가고 싶다. 흥하해운, GSE, 대성에너지처럼 그때그때 국제 이슈와 또 맞물려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체험권 얻어가셔서 AI 시스템과 함께 좀 장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슈어소프트테크 또 AI 시스템이 장 출발하고 나서 9시 13분경에 포착을 해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죠. 멘토님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오는 10일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좀 시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다라고 홀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은 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네. 지금은 약간 매크로 이슈가 좀 강세예요. 아, 그래서 힘을 좀 못 쓰죠, 개별 이슈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이기는 종목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진짜 미사일 빵 그냥 주가 후루룩 이제 이런 경우가 그쵸. 굉장히 많기 증시에 때문에. 미사일이 온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무슨 이런 영향이 있어. 어차피 돈 잘 벌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시장은 좀 지금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종목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게 시황을 잠깐 말씀드리게 됐는데 지금은 현금 보유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지금 총을 모아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내년 후반 뭐 요 정도 될 때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이렇게 좀 부흥할 수 있거든요. 짧으면 내년 후반이고 이제 길어도 내후년에 어쨌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금 보유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제 슈어소프트 봅시다. 뭐 하나 더 잡았는데 자 슈어소프트 볼게요.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지금 테슬라 이슈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8월부터 지금 강세였어요. 좀 크게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선을 이제 단기적 하락 추세를 조금 이제 돌파하는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추세 전환하는 게 이제 확정이 됐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동평균선에서 어떤 선을 중점으로 봐라? 높은 거 121선 요 점선이에요. 요 점선이 지금 위에 주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는 강세다. 힘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10일에 우리 뭐 있다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있어요. 요거 공개 전까지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게 쭉 모멘텀은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시장이 받쳐준다는 전제하에 지금 그러니까 이 10일까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세요. 이런 말 아니라는 것 아시죠? 어찌됐든 10일까지는 모멘텀이 존재한다. 테슬라 관련주들은 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은 사실 힘을 못 써요. 못 쓰는데 테슬라에서 관련돼 있는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힘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종목은 지금 오늘 포착하고 5%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어디까지 지켜봐야 될까요? 이 종목. 자, 여기서 121선, 요건 당연히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 아래로 가면은 어디로 간다? 전 저점 여기까지도 열려 있어요. 3,750원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요 121선 검정색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500원 부근이에요. 자, 어쨌든 이 지금 여기서 박스권 유지 중입니다. 여기 이 박스권을 돌파 안착을 한다면 어디까지? 자, 봅시다. 단기적 전 고점이 어딘가? 자, 단기적 전 고점이랑 이제 매물대를 봐야겠죠. 자, 여기 선 긋는 게 어딨지? 선 긋는 게 여기 있네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이 부분입니다. 6,500원 돌파 안착을 했을 때
여기까지 한 7,000원 부근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돌파가 되느냐 저항이 되느냐겠죠. 오늘 나는 AI 포착 시스템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이거 들어가도 될까요? 만약에 요거 이제 체험권 주신다니까 만약에 이걸 쓰게 된다면 내일 또 잡아 주실 거고 못 잡으신 분들은 요 저항선 6,500원에 저항이 된다면 밀어두세요. 밀어두시고 만약에 요 6,500원 선을 돌파 안착을 한다면 이 7,500원 전까지 7,300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목표가를 잡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네, 슈어 소프트테크 만나봤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서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 흐름이 계속해서 확정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보택시가 오는 10일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10일까지 모멘텀은 살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시장 흐름이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너무 밀리지 않고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로보택시 전까지는 공개 전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으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그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저희가 이렇게 또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AI 시스템은 뭐든 또 잡아내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또 추가로 볼까요? 지금 봤을 때 서진 시스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서진 시스템을 지금 포착을 했는데 10시 30분에 포착을 했네요. 이 종목이 원래는 5G 통신 관련주였어요. 근데 지금 이 가고 있는 이유가 2차 전지 관련주, 그러니까 즉 이제 해리스 부통령 요건 요런 바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볼게요.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자 봅시다. 일단 이슈는 우리가 살펴봤죠.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2차 전지 ESS 이제 전력 저장 장치 요것 때문에 좀 이제 주가 강세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관의 수급은 지금 약간 우상향 조금 늘어나고 있는 와중이에요. 완전 많지는 않지만 늘어나고 있다.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매수는 뭐 그저 그렇네요. 자, 오늘 그 토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토론이 계속되고 뭐 이럴수록 이제 점점 더 힘은 잃어갈 겁니다. 대선 토론 때문에 뭐가 가고는 아직은 이제 좀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2차 전지 지금 이슈 때문에 가는 건데 이 종목이 원래는 굉장히 잘 가고 있었어요. 이 종목이 좀 느리거든요. 대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만 보더라도 길게 이제 상향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이 추세가 깨졌죠. 추세가 깨지면서 이제 저점을 좀 갱신하고 있는 와중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생명선이 딱 버티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이 종목이 지금 제일 중요한 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22,500원 선을 유지를 한다면 보유해도 괜찮다. 왜? 이 종목은 일단 튼튼합니다.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27,500원 요 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쭉 이제 이 전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은 2차 전지 이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대선 영향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낸 종목 서진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본래는 통신 관련주였지만 지금은 2차 전지 관련해서 ESS 사업 분야에서의 매출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느리지만 튼튼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처럼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도 내가 AI 시스템을 통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급등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종목까지도 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내일 쉬어가는 날이지만 오늘은 11시 주식원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 잘 쉬고 저희는 금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